네, 서울 인구가 약 한 1,000만 명 정도 되죠. 뭐 약 지금 현재 이주 인구들이 많아져서 97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비율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실제적으로 47%대 정도 됩니다. 50%가 채 안 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임차 수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애를 쓰고 있는 세대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 집값이 워낙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집을 마련할 길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부분도, 또 임대 시장이 또 그렇게 막 그만큼 또 극대화되는 부분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서울 주택의 소유 가구 2017년도 기준 나온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주택 소유 가구 1세대 가구는 증가한다. 1세대란 각각 개인들이 만나서 뭐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살림을 차리겠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1인들이 만나서 한 세대를 만든다. 아이가 없는 집안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는 증가하고 뭐 당연히 2, 3세대 가구는 감소한다. 아이가 있는 집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2017년도 주택을 소유한 서울의 가구는 188만 가구입니다. 전체 서울의 395만 가구 중에서 실제적으로 비중을 따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47.5% 정도입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이 안에 해당될 겁니다. 가구 이용은 1세대 가구가 19.8% 정도 되고요. 2세대 가구가 58.5%. 그러니까 아이가 자녀를 한 명 정도 둔 현재 세대가 58.5% 정도 된다. 3세대 이상 가구, 아이가 둘 이상 되는 현재 가구가 7.1%. 그리고 1인 가구, 혼자 사는 세대를 구성한 게 아니고 혼자 사는 가구가 13.4%.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아시겠지만 1인 가구, 특히 혼자 사는 세대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1인 가구가 현재 1세대가 되고 1세대가 다시 2세대가 돼서 다 3세대로 이렇게 순환되는 사이클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든가 현재 양육 뭐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현재 굉장히 꺼려하는, 또 특히 이제 전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연결되기가 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끊어진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인구 대책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실제로 이 부분 때문이라도 우리나라 인구가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뭐 잘 아실 겁니다. 2030년도부터는요. 그래서 주택 소유 가구 중 한 가구는 주택 자산가의 공시가격입니다. 얼마 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죠.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입니다, 이거는. 그랬을 때 2017년도 주택 소유 중 말씀드린 대로 현재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한다면 공시가격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6억 원에서 한 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그 정도 된다 보셔야 되고요. 현재 한 건, 그러니까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비율이 72% 정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비율이 28%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부터 현재 세 채, 네 채, 다섯 채의 다주택자들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여건상 여유가 되거나 어느 정도 기회가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 한 채를 또다시 마련하기 위해서, 물론 자녀를 위해서도 준비한 경우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어떤 노후를 위해서라든가 재테크를 위해서 투자 개념으로 주택을 많이 소유했다. 2015년도부터 부동산 붐이 조금씩 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됐다는 얘기고요.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31% 정도가 가장 많다. 그리고 나머지가 1.5억에서 현재 3억 원 정도가 29.1%, 그 다음 나머지가 1.5억까지 6천만 원에서 1.5억 원 정도 되는 부분이 15.3%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저가의 주택보다는 현재 3억 원 초과되는 현재 고가의 주택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는 고가의 주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저가의 주택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저가의 주택들이 다시 현재 가격이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가격이 변동되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갑자기 현재 주택이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개별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에 따라서 저가의 주택들은 더욱더 많이 비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주택들이 다시 고가의 주택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밖에 없다.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공시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수가 더 많이 거치는 이유도 공시가격이 올리면서 그에 따라서 매매가 상승까지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을 안정화한다는 내용 가지고는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는 집값을 더욱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현재 집값 안정화 대책을 현재 부르짖고 있는 이 정부에서도 집값을 자연적으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 특히 세금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더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주택 소유 건수는 말씀드린 대로 한 건 갖고 있는 사람들, 한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이 72% 정도 된다. 나머지 현재 3건, 4건, 5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소유자 인당 변동 사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느냐, 뭐 법인이 소유할 수도 있죠, 주택을.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부터 17년도까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비율이 18.4%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18.2%,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7.8%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주택을 매도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이 법인화됐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됐겠죠.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만 따지기 때문에 이런 거 봤을 때는 현재 인당 소유 주택 수는 1.1채다. 현재 1.15. 지분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소수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5 소유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호 초과 비율, 한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늘어나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나라 주택 총 가구 수 중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188만 가구, 그걸 현재 인명수로 나누게 되면 서울 시민 244만 명 정도 됩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2017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기준은 좀 다를 수밖에 없죠. 더욱더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내년 통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나타날 수 있고요. 개인 소유 주택은 267만 호로 현재 1.1호 소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집을 서울의 전체 인구 980만 명 중에서 244만 명 정도만이 집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거는 다주택자까지 다 포함됐겠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2015년도보다는 조금 더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대비를 봤을 때 전국과 비교를 했을 때 전국과 비교해서 인구와 나눈 그 비율을 따졌을 때는 서울의 주택 소유자 비율은 현재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임대 시장으로 풀린다거나 아니면 그 물건들이 다시 어느 정도는 다시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더 많아졌거나 아니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나 뭐 경제 상황하고도 굉장히 많이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2호 초과 2채 이상 갖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3.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도 다주택자들뿐만 아니라 내 집 갖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 비율이 그만큼 변동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비율 중에서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으냐? 송파구입니다. 서울 시민 중에서 송파구가 6.8%, 그리고 강남과 노원, 강서까지 포함되지만 강남, 서초, 송파가 이제 강남 3구라고 합니다. 강남 3구에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17.7%.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그리고 1인 소유 주택수 역시 송파구 거주자가 1.18호로 가장 많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면서 기타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은평구 거주자도 굉장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이제 강남, 서초, 송파가 아무래도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뭐 물론 그 지역에 거주했거나 아니면 거주하지 않더라도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많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자금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을 추가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다주택자들이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고요. 또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임대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지속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집값은 떨어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